우리가 느끼는 피로는 몸의 피로가 아닌 뇌의 피로다. 안녕하십니까. 뇌 피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 요즘은 잡지에 이 직장인들의 건강 상태나 또 피로 상태, 또 가령 뭐 우리가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이런 기사들이 많이 실리곤 합니다. 근데 이제 대충 읽어보면은 뭐 예외 없이 직장인들은 피곤하다는 사실입니다. 여러분 우리가 피로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전 시간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. 가령 우리가 높은 산을 등산을 갔다 왔다. 멀리. 그 피곤하죠? 혹은 또 테니스를 한 10gem을 달아쳤다. 피곤합니다. 그러나 그런 피로는 좀 앉아 쉬면은 상당히 회복이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우리는요, 대체로 피곤하다 그러면은 이런 신체적인, 육체적인 피로를 대충 필요하다.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. 그게 육체적으로 필요할 때는 정말 쉬면은 좀 나으니까 필요할 때는 쉰다. 우리가 경험적으로 그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. 그것도 하나의 생활의 슬기죠. 그러나 뇌 피로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.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.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그냥 휴식하면 쉬면 낫는다. 실제로 그런 육체적인 피로 후에는 그날 밤엔 잠도 잘 오고 밥맛도 좋고 뭐 기분 좋죠. 진짜 아주 뭐 편안한. 그러니까 때로는 이 운동의 피로가 휴식을 오히려 불러주는, 아주 쾌감을 불러주는 그런 피로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. 자,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피로는, 뇌 피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. 여러분 이거는요, 쉰다고 회복이 되는 피로가 아닙니다.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. 피로하면 쉰다. 이건 육체적인 피로일 뿐입니다. 그런데 뇌 피로는요, 오히려 쉴수록 더 피로해진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마 경험을 하고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 잡지에도 보면은, 우리 직장인들의 95%가 거의 필요하다고 이야기들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참 직장이 끝나면 동료들하고 3, 4, 5 때를 지어가지고 대포집으로 향하게 되는 뭐 이런 일이 종종 벌어지곤 합니다. 근데 참 요즘은 그래도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. 어쨌든요. 그러나 아직도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보면은 필요하다. 또 이 피로는 참 이상하게도 쉰다고 회복이 되지가 않더라 하는 경험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게 이제 그래 필요하면 뭘 하느냐? 대개 직장에서는 당장 뭐 중추신경을 자극하는 커피라든가 이런 이제 카페인 같은 이런 음료를 마신다거나 청량 음료를 마시고,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은요 오히려 내 피로를 더 가중시킨다는 사실입니다. 왜냐하면 필요하면은 필요한 대로 둬야 되는데 그런 걸 먹으면 일시적으로 피로를 가십니다. 그래서 많이 이제 참 회복이 되는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피로가 가중이 될 수도 있다. 그런 이야기입니다. 직장인들은요, 우리가 조사에 의하면은 수면이 참 좋더라. 아주 푹 자고 나니까 제일 피로가 잘 풀리더라. 이거는 뭐 육체적인 피로도 그렇지만 정신적인 피로도 수면이 참 중요합니다. 특히 여러분 첫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한 적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 첫잠이 중요하니까 이 잠을 좀 푹 자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 직장인들은 대개
어느 통계를 보니까 6시간 그저 몇 분 정도 자는 것이 직장인들의 평균 수면 시간이라고 그럽니다. 이제 그만큼 참 우리 직장인들은 직장에서나 혹은 밖에서 그렇게 많이 일에 시달리고 있다. 그 다음에 또 실제로 우리가 직장에 있는 그 자체가,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 자체가 굉장히 스트레스가 있는 일입니다. 그렇게 뭐 간단히 쉽게 잘 될 수 있는 그런 일이 나한테 잘 오질 않습니다. 여러분 내가 지금 안고 있는 이 책상 위에 이 숙제들은 전부 다가 골치 아픈 일들입니다. 쉽게 풀릴 일이 아니에요. 가령 내가 이 자기 파트너하고 상담을 해야 되는 이 일도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잖아요. 그러니까 이 직장일이라는 게 자체가 바로 스트레스입니다. 그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스트레스일 수도 있다. 그런 이야기입니다. 자, 그런데 참 최근에는 한편 생각하면 다행이죠. 이제 직장에서도 정부에서도 이게 너무 과로를 시키니까 안 되겠다. 과로를 하니까 오히려 건강에도 안 좋고 또 업무 능력에도 이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. 그래가지고 이제는 굉장히 업무 시간을 단축하라. 정부에서는 아주 그전에는 볼 수 없었던 특별한 명령이 바로 이겁니다. 일 그만씩 해라. 좀 짧게 해라. 그렇게 근무 시간을 단축을 하라. 이게 정말 어떤 의미에서 행복한 고민 아닙니까? 일 더 하라고 해도 시원찮을 텐데 일 그만하라 하는 것이 우리 한국의 현실입니다. 그래서 참 더 괴롭고 힘들긴 하겠지만 저는 얼마나 우리가 일을 열심히 했으면 정부에서도 그만하라는 일이 법적으로 이렇게 아주 강제를 하지 않으면 안 될까, 저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혼자서 씁쓸한 웃음을 웃기도 했었습니다. 그러니까 인력난은 당연히 오죠. 요즘 작은 중소기업 같은 그런 식당이나 그런 대포점에요. 저녁에는 거의 문을 열질 않더라고요. 점점 아주 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. 그런 이야기를 저는 가끔 많이 들었습니다. 자, 이 최근에는요, 근무 시간 단축에다가 또 AI가 많이 거들어줍니다. 그게 이제는 생활 현장에도 AI가 거들어주기도 하는데 앞으로 이제 많은 미래 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. 내가 AI를 어떻게 부리느냐에 따라서 AI의 노예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또 AI의 주인이 될 수도 있다. 그 주인이냐 노예냐 하는 것은 당신이 AI를 아느냐 모르느냐 첫째는 그것이고 그 AI라는 것은 심부름꾼이라는 겁니다. 야, 이거 좀 조사해서 좀 나한테 보고를 해줘. 그러면 AI가 딱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줍니다. 그러니까 우리 심부름꾼이에요. 그래서 그거를 심부름을 시킬 줄 모르면은 이거는 이제 AI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입니다.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AI의 주인이 되느냐 노예가 되느냐. 그러니까 AI는 우리 심부름꾼이라는 기본적인 자세를 우리가 정말 잊어서는 안 되겠다.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 하는 일이 한결 수월해지고 굉장히 빨라질 수도 있겠다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.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근무 시간이 단축이 되고 집에서 이제는 참 일을 홈워크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.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, 이게 오히려 더 피곤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. 왜? 아무래도 참 아침 출근 시간에는 막 쫓기고 그러고 다니까 그 자체가 굉장히 필요하고 또 신경이 쓰이는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생활이 딱 규칙적입니다. 그러니까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 근무 시간이 일정하고 직장에 일정한 시간에 나가야 되고 하는 옛날의 근무 형태가 오히려 좀 귀찮긴 하지만 오히려 그게 더 우리 인체를 균형 잡게 아주 균형 감각이 살아있는 그런 신체로 만들 수가 있겠다.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. 사실로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습관이 그전에 그렇게 꽉 매여가지고 딱 규칙적인 생활하다가 갑자기 풀어놓으면은 오히려 더 신체 균형이 느슨해지고 오히려 밸런스가
깨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사실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재택근무라 그래서 너무 느슨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어느 정도 규칙적인 시간을 지켜야 된다. 이거는 근무를 떠나서 내 건강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정말 밸런스가 잡힌 그런 규칙적인 생활이 필요하다는 걸 강조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